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호 의정과 구급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탑승 시 경우 예절 문제예요. 비행기나 엘리베이터, 기차에 탑승했을 때 문제인데, 틀린 건 뭐냐? 비행기의 경우에 상급자가 먼저 타고 내린다, 이제 아니고요, 나중에 타고 먼저 내린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타는 것은 나중에 타죠. 나중에 타고, 그리고 내리는 거는 먼저 내리는 건 맞아요. 먼저 내리죠. 그러니까 최대한 적게 있어야 돼요. 나중에 타고 먼저 내린다. 함정의 경우에 상급자가 먼저 타고 먼저 내려요. 그렇죠. 여기 이게 다르죠. 비행기하고는. 요거는 이제 함정은 먼저 타고 먼저 내린다, 이렇게 가고요. 엘리베이터 탑승 안내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상급자가 먼저 타고 먼저 내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차의 경우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다. 그럼 좌석에는 창가 쪽이 상석이죠. 예. 국빈 행사 시 의전에 관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는 건 뭐냐? 국가 원수급 외빈의 공식 방문, 환영 행사 시 예포를 쏘는데 이게 21발이에요. 맞습니다. 21발. 국빈 방문 시는 환영 행사, 국가 원수 내외분 예방, 국가 원수 내외 주최, 리셉션 및 만찬, 환소 행사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고요. 외국 방문 시 의전 관행은 항상 방문하는 나라보다 자국 관행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오히려 방문국 우선이죠. 방문국 관행을 우선시합니다. 좌석 서열 배치는 지위가 비슷한 경우에 여자가 먼저 상석이죠. 서열이 우선입니다. 예,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경호 의전 작용 중 서열 기준을 조정할 때 다음 중 원칙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외빈 방문 시 같은 나라 주재 자국 대사가 귀국하였을 때에는 주재 외국 대사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외분이 방문했다. 그러면 이제 같은 나라 주재 이제 자국 대사가 이제 귀국을 했을 때 어떠냐? 그 외국 대사 다음, 그래서 우리나라 대사가 이제 이렇게 다음으로 오는 거예요. 필리핀 대사 우리나라 나가 있었는데 필리핀 대사가 있고 우리나라 대사가 왔다. 자, 그러면 그 대사 다음으로 하는 거죠. 국가 원수를 대행하여 참석하는 정부 관료는 외국 대사에게 다음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한다. 아무튼 이 정부 관료가 우선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최하는 연회에서 자국 측 빈객, 우리나라 손님이죠. 동급의 경우에 외국의 빈객보다 상위 아니고요. 오히려 외국의 빈객이 우상입니다. 대사가 여자일 경우에 그 남편은 최상위 공사보다 우선 그렇지 않고요. 여기는 이게 최하위 공사보다 공사 다음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최하위 공사 다음으로 들어가야 되지 최상위 공사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죠. 대사가 여자일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경호 임무 수행 중 경호 대상자와 대화 시 근무 예절입니다. 틀린 건 뭐냐? 질문에 답할 때 특정 분야를 두둔하고 쟁점이 될 만한 화제에 대해 자신의 주관적인 대답을 하면 안 돼요. 객관적이고 확실한 것만 해야지 주관적으로 자기의 판단이나 이런 걸로 하면 안 되죠.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경호 업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이야기할 때 관심이나 반응을 보여주고 이야기 요지를 잘 파악하고 자신의 의사를 물을 때 당연히 이제 명확하게 대답해야 되죠. 간단하게. 경호 대상자와 관심 분야나 직업에 관해 사전에 파악하고 대화에 필요한 상식을 미리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에 국기를 부착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음 중 틀린 건 뭐냐? 우리나라 국기만 부착할 때 운전자를 중심으로 우측, 그러니까 조수석 방향인데 나와서 보면 좌측이겠죠. 양 국기를 부착할 경우에 우리나라 국기를 운전자 중심으로 이제 좌측이 아니라 요게 이제 우측 조수석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하니까 틀렸습니다. 우측이죠. 항상 이제 우리나라 국기가 우측. 그다음에 이제 양 국기를 부착할 경우에 우리나라 국기를 운전자 중심으로 우측, 그렇습니다. 우측. 외국 국기만 부착할 경우 운전자 중심 우측. 그렇죠. 하나만 했을 때는 우측에 부착을 합니다. 대통령 경호실 경호처에 경호 공무원 연령 정년은 몇 세인가 했을 때 58세, 56세, 55세 이렇게 봤죠. 58, 55, 58, 55. 예, 5급 이상이면요. 예. 민간 경비원의 직업 윤리 문제입니다.
적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자신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감정, 편견 치우치면 안 되겠고, 고객의 이익이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비밀을 끝까지 보호한다. 아니죠. 여기에 위법행위에 동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법률에 위반된 경우까지 보호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영역은요. 위법행위에 동조해서는 안 되니까요. 고용주나 고객의 법 위반은 감독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요. 고용주의 동의나 허가 없이는 보상, 선물을 받으면 안 됩니다. 최근에 뭐 청탁금지법 등이 이렇게 적용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알아야 되겠죠. 다음은 일반적인 의존 원칙에 위반되는 거 뭐냐?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문화의 반영, 서열에 의한 상대국 우선주의가 아니고요. 항상 상호주의입니다. 상호주의는 뭐냐면 이제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인정해 주는 만큼 우리도 인정해 준다는 원칙. 이걸 상호주의라고 그래요. 보통 이제 범죄인 인도법이나 형사사법 공조법이랄지 이런 부분에서도 다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건데 그 나라에서 인정해 줄 만큼 우리도 인정해 주겠다. 이런 걸 상호주의라고 하죠. 상대국이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쪽 이제 국기 개양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건 뭐냐? 외국기와 국기를 교차해서 할 때 이제 왼쪽에 국기가 오게 한다. 그렇습니다. 왼쪽에. 국기가 이제 우리는 왼쪽입니다. 국기가. 국기는 정면에서 보아 중앙 또는 왼쪽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이나 홀수면 중앙이고 짝수면 왼쪽이죠. 또 국기를 외국기와 함께 개양할 때 국기 연합기 아니고요. 국제 연합기가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국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외국기 이렇게 되니까 순서가 바뀌었죠. 국제 연합기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국기, 그다음에 외국기. 다른 기와 같이 개양할 때 기호수가 홀수다. 그러면 국기는 중앙에, 짝수다. 그러면 왼쪽 이렇게 가죠. 다음 중 차량기의 개양과 관련된 차량에 이제 국기를 개양한데 틀린 건 뭐냐? 국내 행사와 해외 순방 행사 모두 운전자를 중심으로 이게 오른쪽에만 붙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운전자를 중심 오른쪽이니까 조수석 쪽이죠. 오른쪽. 양국 정상이 차량에 동승한다. 국기를 오른쪽에, 그죠? 그 다음에 상대국 차량 왼쪽에, 그래서 국기가 오른쪽. 외국기의 개양 순서는 국교를 맺은 순서 그렇지는 않고요. 국교를 먼저 했느냐 이런 게 이제 아니고요. 알파벳 순서입니다.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별거 아닌데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반감을 살 수가 있고요.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알파벳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국기를 정면에서 바라볼 때 왼쪽의 배열에는 관행은 대부분 국가에서 양보하지 않는 관행이다. 그렇죠. 그래서 정면에서 바라볼 때는 왼쪽, 그래서 안에 탔을 때는 오른쪽 이렇게 되겠죠. 다음 중 일반적인 서열 문제입니다. 다음 중 원칙 어긋나요. 대사의 경우에 알파벳 순서, 아까 국기의 경우에는 이제 알파벳 순서인데 대사의 순서 서열은 알파벳 순서가 아니고요. 주제국에 부임하거나 신임장 순서입니다. 이게 대사의 순서는 부임이랄지 또는 신임장을 먼저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순서로 가게 돼요. 정상급 외빈의 경우 서열은 국가 원수, 행정 수반 순으로 동급이면 알파벳 순서로 가고요. 국내 행사에 공직자나 민간인이 섞여 있다. 그럼 고위공직자가 우선이겠죠. 외국인의 여성은 남성이나 내국인에 비해서 우선합니다. 의전 서열 물어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지위가 비슷한 경우에 연소자보다 연장자가 외국인이 그렇습니다. 기혼 부부 간의 서열은 남편의 지위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요. 공식 서열은 신분별 지위에 따라 인정된 서열로서 국제적으로 이게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 순서 자체가 국제적으로 동일하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정부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듯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마다 다르고 있는 거지. 뭐 국제적으로 항상 동일한 건 아니야. 국제적인 부분들을 좀 존중해 주긴 하지만 비공식 서열의 경우 원만하고 조화된 좌석 배치를 위해서 서열 결정상의 원칙은 다소 조정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다음 중 이제 의전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뭐냐? 우리나라 경우는 두 명 이상이 걸을 때 중앙을 상속으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운데가. 운전기사의 경우에 자동차 오른쪽 뒷좌석이 상속이죠. 그래서 운전기사 오른쪽 뒷좌석. 조수석 뒤쪽이 상속이고요. 승강기에서 상급자가 나중에 타고 먼저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승강기는 나중에 타고 먼저 내리고요. 실내에서 출입문이 가까운 쪽이 윗좌석이 아니고요. 출입문은 더 먼 쪽, 그다음 창가 쪽, 이게 윗좌석이죠. 대부분 국가에서 예표는 21발. 21마리 원칙. 국가 원수급이면요. 예.
다음 중 연애 예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연애의 초청장은 2, 3주 전에 발송하는 게 원칙이에요. 보통 최소 이제 2주 정도 뭐 이렇게. 그다음에 주비는 주최자 쪽에서 보아 오른쪽에 좌석 배치합니다. 주비는 주최자 쪽에서 보아서 오른쪽에 주최자 쪽에서 보면 오른쪽. 그다음에 연애의 국가 연주는 상대국 걸 먼저 하고요. 연애 복장 표기의 평복은 캐주얼 아니고요. 정복, 정장. 이제 정장이 이제 보통 평상복이죠. 연애에서는요. 외교관 및 영사의 서열에 옳지 않은 것은 공관장인 대사 및 공사 상호간의 서열은 신임장 순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임장. 그 나라 국가에서 이제 신임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입국해서 접수를 하거든요. 이게 대사 대리 상호간의 서열은 계급에 관계없이 지명 통고가 접수된 순서. 그렇고요. 공관장 이외의 외교관 서열도 외교관 계급에 따르고 동일 계급 간에는 이제 나이 순서가 아니죠. 여기에는 이런 부임 순서로 가야죠. 이제 나이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임 순서로 따라야지. 여기에는 나이 순서로 되지는 않았어요. 동일 계급이면 같은 계급의 경우는 이제 무관보다 외교관이 앞서요. 무관보다 앞선다. 외교관이. 그 다음에 이제 정부조직법에 보면요. 그러니까 대통령 다음이 국회의장이에요. 그리고 대법원장,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장이 여기 있죠.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여기 이제 헌법재판소장이 들어가요. 헌재소장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요건 이제 국무총리가 앞에 오면 안 되죠. 이쪽으로 가야 되겠고. 그다음 국회의장, 이것도 이렇게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대법원장 그렇고. 이제 1, 그 다음에 2, 3, 4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4번을 잡아야 되겠죠. 심폐소생술을 종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건 탈진에 있다. 그 다음에 의사가 사망을 선고했다. 맥박. 심폐소생술은요. 이게 30분 정도 지나야 돼요. 3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이제 별 반응이 없다. 이럴 때 사망으로 간주되죠. 그 다음 문제는 경호 임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부상자가 의식이 없고 척추 손상 상태라면 부상자를 반드시 눕히고 머리 부위를 당기고 기도를 개방해야 돼. 일단 먼저 이제 숨을 쉬어야 되니까요. 부상자가 호흡하지 않아 기도를 개방하고 인공호흡을 실시했다면 경동맥을 짚어 맥박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가운데 출혈이 심하다면 심폐소생술 실시자 이외의 다른 보호자가 지혈을 실시하도록 해야 되겠고, 심폐소생술을 실시 중이거나 과도한 열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상해가 아닐 경우에는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상자를 차갑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온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이게 두개골 부상이랄지 이럴 때는 좀 차갑게 해줘야 되는데 그 외에 심폐소생술이랄지 이럴 때는 보온을 유지해줘야지 차갑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 중 경호활동 시 발생하는 두부 손상이죠. 머리가 이제 이렇게 손상된 거죠. 두피 손상의 경우에 손상 입은 피부를 본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고 거즈를 덮어 직접 압박으로 일단 뭐 지혈해야 되겠죠. 두개골 골절의 경우에 이제 귀나 코에서 흐르는 액체는 막으면 안 돼요. 이제 중요합니다. 이걸 너무 이렇게 흐르는 거를 막아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두부 위해상 환자의 경우에 두부에 박힌 이물질을 제거하고 체온을 유지한다. 그렇지 않고요. 이럴 때는 좀 차갑게 해줘야 됩니다. 이럴 때는 체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체온을 이렇게 보온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보온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냉찜질을 해준다.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두부 손상되었을 때 확인되면 기도 확보, 그다음에 경추, 척추 고정, 산소 공급, 외상처리 실시를 합니다. 보온은 아니에요. 두부 손상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음 중 이제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경비원 지켜야 할 원칙이 이제 아닌 것은 뭐냐? 환자나 부상자에 대한 생사 판정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경비원이 생사 판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전문가가 해야 되고요. 동원 가능한 의약품을 최대한 활용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의약품은 의사가 해야지 경비원이 의약품을 쓰면 안 되죠. 전문 의료인이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처치만,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경비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겠고요. 피경호인이 만찬 중 구토와 함께 졸도하였을 때, 그럼 대통령 VIP가요. 경호원은 최초 행동으로 맞는 거.
의사를 부른다, 뭐 찬물을 껴는다, 인공호흡을 한다, 입안에 오물을 제거한다. 이게 이제 최초 원칙이죠. 일단 기도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안에 오물을 제거하는 게 가장 이제 먼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사를 부르고 이제 인공호흡을 바로 하고요.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인공호흡을 하고 의사 부르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호행사 시 사고로 인한 골절 환자 응급처치는 틀린 것은 움직임을 억제하고 상처에 감염 방지해야 되고, 골절된 뼈가 도출되면 1차로 뼈를 맞춰야 하는데 이건 전문 의료인이 해야죠. 경비원이 이걸 맞추고 있으면 안 되죠. 출혈 시 직접 지혈, 피가 안 나게 해야 되겠고, 이거 응급처치고요. 골절 부위 조사해서 골절 부위 상하단에 부목을 대고 고정시킵니다. 경호 업무 수행 시 경호 대상자에게 발생한 유형별 응급조치 요령입니다. 맞는 것은 척추가 손상되었을 경우에 환자를 함부로 다루게 되면 오히려 손상을 가져온다.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이제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응급조치죠. 두부 손상은 기도 확보하고 산소 공급하게 하고, 뇌 손상으로 는 체온이 떨어지기 방지하기 위해서 보온 아니죠. 이게 두부 손상의 경우는 보온을 유지하면 안 되고 차갑게 해주라. 발작을 일어났을 때 즉시 환자를 잡아 근육 경련을 막고 의식을 회복될 수 있도록 음료를 주면 안 돼요. 지금 발작하는 때 이때는 음료수 주면 안 돼, 물을 주면 안 됩니다. 탈구된 환자는 관절의 모양을 변하기 때문에 즉시 잡아주어 이렇게 물수건으로 찜질해 준다. 즉시 지금 탈구가 됐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금 뭐 함부로 잡으면 안 돼요. 그대로 유지가 돼야지 이걸 뭐 맞추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응급처치만 해야죠. 뼈를 맞추려고 하면 안 되죠. 자, 응급처치 실시 지켜야 될 원칙 틀린 거죠. 환자나 부상자의 상태를 편안한 자세로. 환자나 부상자 생사 판정은 안 해. 생사 판정은 전문 의료인이 해야 되고요. 동원 가능 의약품을 안 돼. 의약품을 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이송되기 전까지 환자의 2차 쇼크를 방지한다. 아무튼 응급처치만 해야 돼요. 경비원은. 그다음에 깊이에 따라 화상의 분류, 피부와 진액입의 수포가 형성이 되면요 2도 화상이에요. 3도 화상 정도 되면 이제 색이 변해요. 이렇게. 색이 좀 이제 검정색 같이 이렇게 변하죠. 2도 화상입니다. 수포 형성되고 이런 거는. 두부 손상 환자에 대한 일반적으로 옳지 않은 것, 척추 고정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들것으로 눕힌 상태에서 머리는 이제 올려줘야 돼요. 두부 손상이기 때문에 기도 확보하고 따뜻하게 아니죠. 아무튼 두부가 손상했을 때 보온하면 안 된다. 이거 냉집질환 따져야죠. 자, 경호 임무 수행 중 타박상을 입었다. 틀린 것은 출혈이 멈추고 부기가 가라앉으면 더운 물 치료나 온찜질을 해준다. 그렇죠. 타박상은 맞아요.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얼음찜질을 해주는 것도 그렇고요. 상처 부위는 처음에는 이제 온찜질,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냉찜질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상처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해서,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게 이제 한다 했는데,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예요.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높게 해서 왜냐면 심장에서 그쪽으로 이제 그 피가 흐르기 때문에 상처 부위를 좀 높게 해줘야 됩니다. 상처 주위에 탄력 붕대를 감아서 출혈과 부종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출혈 등을 막기 위해서는 심장보다 좀 높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상처 부위가 있으면 심장보다 높게 이렇게 해줘서 피가 이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쏠리지 않도록 해줘야 되죠. 다음 중 질식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화상도 있다. 이건 이제 전기로 한 거야. 전기로 화상도 있으면서 질식도 되고 그러죠. 전기가 확 통하게 되면 쓰러지잖아요. 감전돼 가지고. 감전됐을 때 화상이 동반된 쇼크가 옵니다. 감염증이에요. 이런 것들은 세균이나 감염 이런 것인데, 쇼크가 바로 이거는 폐혈증이죠. 이게 피가 난다, 뭐 저체성, 호흡성인데, 감염이란 건 폐혈성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감염돼 가지고요. 이제 세균성으로 된 거죠. 폐혈증, 그 다음에 뭐 이제 췌장염 이런 것들이 이제 감염증, 세균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형별 응급 환자 옳지 않은 거. 두부 손상, 머리가 다쳤다. 그랬을 때 상처를 높이고 구토 이물질, 가장 먼저 어쨌든 이물질을 제거해 줘야 되고요. 뇌출혈의 경우 환자의 머리와 어깨를 높여주고 목에 옷을 느슨하게 하고 찬 물수건이나 얼음 주머니를 머리로 이렇게 대어주는 거 맞고요. 약품 화상의 경우에 물로 상처를 씻어내고 감염을 예방하죠.
그다음에 독사 교상의 경우에 상처 부위 이렇게 위쪽을 묶고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이게 높게 한다. 심장보다 높게 버리면은요, 그 독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돼요, 요게. 그리고 상처 부위에 이제 아래쪽을 이제 묶어야 되겠죠. 그죠? 아래쪽. 상처 부위를 어쨌든 이제 심장으로 보면은 이제 이쪽이겠지만, 아무튼 여기에 심장과 가까운 곳, 여기를 물렸다? 그러면 여기 위쪽, 여기를 묶고, 아무튼 심장으로는 이렇게 보면 위쪽일 수 있는데, 아무튼 심장보다는 낮게 해줘야 돼요. 높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독이 심장으로 가면 안 되니까요. 다음에 경호 임무 수행 중 발생한 유형별 응급처치입니다. 옳지 않은 거. 얼굴이 창백한 인사불성 환자는 머리를 수평하게, 창백하다가 피가 통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제 다리를 높여 안정되게. 그래가지고 여기 얼굴이 착하다 보면 머리를 좀 낮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높여줘야 돼요. 맞습니다. 뇌일혈 환자는 목에 옷을 느슨하게 하고 찬물 수건으로 이제 얼음 대준다 이거죠. 뇌일혈. 특히 이제 이제 뭐 예를 운동장에 어린 아이들이 지금 뭐 이렇게 조회를 한달지 뭐 이러다가 보면은 햇빛이 있잖아요. 한참 서 있다 보면 쓰러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군대 훈련소나 이런 데서도 이럴 때 해주는 거고요. 절도 환자는 머리나 몸을 수평으로 눕히고 다리를 높여준다. 그렇고 두부 환자의 경우에 보온 안 이렇죠. 계속 나오는데 머리가 다친 경우에는 보온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여기 차갑게 냉찜질을 해야 된다. 행사 의전에 있어서 국기 개항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국기와 함께 외국기를 개항할 때 이제 앞에서 개항대를 바라보아 개항할 기의 총수가 짝수잖아요. 짝수일 때 국기의 바로 왼쪽이 이렇게 차순이다. 아니고 오른쪽이 차순이에요. 이게 국기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국기의 오른쪽이 바로 차순위가 돼야죠. 오른쪽이.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기가 국기가 이렇게 있으면 국기의 오른쪽 이쪽이 차순이죠. 왜냐면 왼쪽이 국기니까 두 개가 있다. 그러면 국기 이렇게 외울게요. 그러니까 국기 위의 오른쪽이겠죠. 동네 개항 시 기대에 의한 개항을 원칙으로 하되 실내의 여건들을 감안해서 필요한 경우 기대 면만을 게시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5개 정부 행사장의 경우에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주 개항대에 대형 태극기를 개항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원래 있던 곳에다가 맞고요. 차량용 국기 개항의 경우에는 차량을 본닛 앞에서 차량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왼쪽, 그렇죠. 왜냐면 차량으로 보면 운전석이다. 그러면 조수석 앞이니까 운전자가 볼 때는 오른쪽이지만 앞에서 보면 왼쪽이잖아요. 국기가. 맞습니다. 사고 현장 응급처치입니다. 옳지 않은 건. 예, 긴급 환자를 우선 조치하고 환자의 인계에 증거물이나 소지품을 보존한다. 그렇고요. 쇼크에 의한 조치는 기도 유지, 척추 고정, 지혈, 적정 장세 유지 맞고요. 출혈 부위는 심장보다 이게 높게, 심장보다 낮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출혈 부위가 심장보다 이렇게 물을 충분히 주고 이제 출혈 부위는 요거는 맞는데, 자, 물을 충분히 주, 이게 틀렸죠. 물을 주면 안 돼요. 출혈이 됐을 때 함부로 물을 주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여기에는 아무튼 이제 출혈이 되면 이게 심장보다 높게 하는 건 맞는데 물을 주는 건 안 돼. 출혈이 되고 있는데, 절단된 부위는 무균 드레싱 후 비닐 주머니에 넣어 물과 얼음이 담긴 용기에 넣는다. 그렇죠. 그럼 대통령 등 경호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에요.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 경호처에 발간됐을 때 미리 경호처장이죠. 경호처장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안 받으면요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년 500만 원이에요. 경호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실 때 2년 500만 원, 2년 500만 원 정리를 해 두시고요. 의전에 있어 태극기 개항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국군의 날은 태극기를 전국적으로 개항하는 날이고요. 현충일은 조기를 개항합니다. 그리고 공항, 호텔, 국제적인 교류장소는 태극기를 연중 개항하는 게 맞고요. 국제행사가 치러지는 건물 밖에 여러 개의 국기를 동시에 개항 시 총 국기의 수가 짝수이고 높이가 동일하다. 건물 밖에서 바라봤을 때 태극기는 왼쪽이죠. 왼쪽. 아무튼 이렇게 이제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제 짝수 이제 아무튼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둔다. 그러면 이 태극기를 왼쪽에다 둬야 된다. 이게 이제 외국기죠. 외국기고 이게 태극기를 대야 돼요. 태극기는 이거 바라봤을 때 왼쪽이 바로 태극기다. 이렇게.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제 경우 환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경우 환경. 첫 번째 문제는요. 자, 미국에서의 대통령 암살과 관련된 이제 통계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암살 기도 중 50% 정도가 성공했다는 학계 연구 보고가 있다. 그렇고요. 실질적인 경호 대책과 암살의 성공률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지는 않죠. 여기에 경호 대책을 철저하게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사전 답사를 했다면 어때요? 암살을 당연히 성공률을 낮출 수 있겠죠. 암살 성공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성공하기가 좀 어렵죠.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FBI, CIA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테러 방지와 관련해서 대책 기구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암살 수단과 방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미국 최초 암살된 대통령이 링컨이에요. 링컨 최초 암살대로는 링컨. 암살과 보통 살인의 구별에 있어서는요, 뭐 총으로 수단, 방법은 똑같은데 동기가 달라요. 왜냐면 이 암살은 정치적인 동기가 많아요. 뒤에서 이제 정치적, 뭐 종교적, 민족적 이렇게 가는데, 보통 살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이제 보통 일반 살인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게 아니죠. 어떤 뭐 경제적인 거랄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동기가 좀 다릅니다. 다음 중 암살의 동기로 거리가 먼 것, 정치적 동기, 심리적 동기, 순교적 동기인데 우발적 동기는 아니죠. 암살은 우발이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우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죠. 다음 암살법은 일반적인 심리적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암살법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지? 암살법은 적개심과 과대망상적 사고를 소유하는 경우가 많고요. 암살법은 허황적인 사고와 행동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암살은 외모에서 식별하기 곤란할 정도로 이렇게 단정하다? 맞는데요. 얘는, 심리적 특성이 아니고요. 이게 신체적 특성이에요. 신체적 특성이에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 내용이 틀린 건 아니에요. 암살범은 단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신체적 특징이지 심리적 특징이 아니에요. 이제 테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거. 테러는 특정한 위협이나 공포로 인해 극도로 불안한 심리적 상태를 일으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 테러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겠죠. 공포스러워합니다. 국가 테러, 대테러 활동 지침상 테러는 국가안보, 공공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죠. 테러리즘 발생 이론 중 동일시 이론은 열망적, 점감적, 점적 박탈감. 이거는요, 동일시 이론이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 이론이라고 그래요. 상대적 박탈감 이론. 우리가 빈곤도 절대적 빈곤이 있고 상대적 빈곤이 있잖아요. 이게 비교해가지고 빈곤한 건데, 이제 이런 걸 상대적 박탈감 이론이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테러에 대해서 동일시 이론이 아니고요. 자, 국제 테러란 타국과 연관돼야 이게 정치적, 종교적 목적, 이런 목적이 좀 일반 살인과 다르죠. 달성하기에 조직적, 체계적 무력, 그 다음에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테러와 이제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테러리즘 발생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박탈됐다,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이제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